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광주 전남 각급 병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환자들은 당장 진료와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전공의가 대학병원의 교육 수련실을 찾아옵니다. 가운 주머니에는 종이 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럼 사직서 제출하고 오시는 분이세요? 아, 맞아요? 이곳 전남대병원에서도 오전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러 오는 전공의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광주 전남 각급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전남대병원에서만 전공의 319명 중 224명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고 조선대병원 142명 중 108명, 기독병원 39명 중 31명, 순천 성가롤로병원은 13명 중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전남 전체 전공이 525명 중 366명으로 70%에 이릅니다. 정부가 개별 사직도 집단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만큼 병원 측도 일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 공백입니다. 이미 수술 연기와 입원 일정 변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환자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수술을 못 하면 죽는 거고 항상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죠.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지요. 병원 측은 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수와 전임의를 모두 투입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원과 수술 등에 대해선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을 가동하는 등 비상 대책을 세웠습니다.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한편 의대협이 지난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는 각각 560여 명, 540여 명의 학생들이 내일부터 동맹휴학에 찬성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날이 따뜻해지면 언 땅이 풀리면서 각종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 북구의 한 야산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흙과 돌이 카페 건물 벽을 뚫고 흘러내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업체와 관할 자치단체의 이후 대응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카페입니다. 갑자기 벽에 금이 가더니 벽면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바위와 흙더미가 밀려 들어옵니다. 가게 바로 뒤 야산에 약 400제곱미터의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잔해에 묻히는 등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사람 없을 때 해서 다행이죠. 사람 있을 때 영업할 때 했으면 큰일 납니다. 황당한 건 그 이후입니다. 카페에 손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건물 2배만한 산이 커다랗게 움푹 파이고 건물 옆 출입이 금지됐지만 사고 다음 날인 주말 이틀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된 겁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시민이 공사 관계자에게 안전 여부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저기 그 허물을 적은 거예요. 포크는 이사도 그 들어가서 작업을 하니까 안 한다겠대요. 이게 뭐 충격받고 그러면은 아마 더 위험하니까. 취재 결과 광주 북구는 사고 바로 다음 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산사태가 일어나 손님들이 있는 카페를 덮칠 수 있었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 하나 없었습니다. 북구는 가게 주인을 만나 수차례 영업 중지를 설득하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응급복구가 급한 나머지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핑계댈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대처하는 과정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좀
미흡할 수는 있지만 출입 제한을 이제 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산사태 현장을 보고도 카페를 이용한 시민이나 가게 주인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심각성을 몰랐을 수도 있던 상황. 만에 하나 추가 붕괴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라도 났다면 그제서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따지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1차로 발표했던 광주 3개 선거구의 본선 진출자를 확정짓는 후보자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3차로 발표했던 광주 광산을 선거구의 경우 탈락한 후보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3인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일었던 광주 광산구 을 지역구. 사실상 현역을 위한 대진표를 주장하며 삭발,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김성진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민주당이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민형배, 정재혁 1대1 경선은 김성진 후보까지 포함한 3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예비 후보들과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꼼수경선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고 동남 을에서의 이의 제기는 모두 기각되면서 이병훈, 안도걸 간의 맞대결이 확정됐습니다. 두 곳의 본선 진출자는 이르면 오는 28일, 늦어도 다음 달 3일에 결정됩니다. 지역의 민주당 경선은 본격화됐지만 불공정 시비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은 물론 발표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서갑, 서을, 광산갑의 일부 예비 후보들은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의도적 지연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당적이 없는 인사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의 출마 정당성 여부를 논의했다는 논란에 이어 일부 비이재명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의 이름을 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되면서 지역에서는 당사자인 송갑석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주도한 사람은 물론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자, 비겁하게 방관하는 자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3곳에서는 민주당을 대표해 총선에 출마할 1인을 선발하는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동남갑 윤영덕 정진욱, 북갑 조호섭 정준호, 북을 이영석 전진숙 예비후보가 맞붙었는데 최종 결과는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됩니다. 혁신과 통합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 공천. 이번 주 하위 20% 명단까지 개별 통보되면 민주당의 공천 혼란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군공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인근 주민 170여 명이 대피하고 광주공항 비행기가 모두 결항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폭발물로 의심된 물체는 휴대전화 충전기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사에 사용한 폭발물 탐지기가 오작동하면서 상황이 커진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도착과 출발을 알리는 공항 모니터에 결항 표시가 가득합니다. 승객들은 비행기표 환불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고 폭발물 처리반 대원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여행 가려 했는데 이제 폭발물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약 취소하고 내일로 일정 변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광주 군공항 내부에 있는 우체국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면서 광주공항이 통제됐습니다. 군공항과 같은 활주로를 사용하는 광주공항도 오후 2시부터 활주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비행기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광산구가 폭발물이 의심된다며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인접 지역 주민 170여 명이 학교와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폭발물 탐지가 이루어지던 시각에 광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비행기 2편이 제주도로 회항하는 등 대부분의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오후 2시 이후로 총 24편의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못 탄다고 공항 폐쇄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탔던 분들도 중간에 내려오시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군 폭발물 처리반이 상자를 열어보니 휴대전화 충전기와 양말 등 일상용품들로 확인되면서 통제는 2시간여 만에 풀렸습니다.
공군 측은 군 내부로 들어오는 우편물을 검사하는 탐지견이 해당 택배 박스 앞에서 폭발물 의심을 의미하는 앉음 자세를 취했고 이후 탐지기로 진행된 검사에서 택배 안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들어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폭발물 탐지기가 오인 작동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어젯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현장에서는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목포의 한 아파트. 경찰과 소방당국이 까맣게 타버린 사건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6시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집안에 불을 지른 4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목포의 한 직업 속에서 숙소로 사용돼 왔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걸 좀이라도 안 되게끔 하려고 거기가 살 수 있으면 좀 가라. 평소 일용직 노동자 여러 명이 수시로 사용하던 숙소지만 사건 당일에는 2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와 이 남성은 섬염전 일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남성은 범행 1시간여 전 술에 취한 채 인근 상가를 찾아가 피해자와 다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싸웠다. 그전에는 잘 지낸다고 그런 말만 했는데 어제는 싸웠다고.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기분이 나빠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는데 기분이 나빴고 수면 차이 나오고 좀 금방 지겠다고.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 남성에 대해 살인과 현주 건종을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내린다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이달 들어 비교적 많은 비와 함께 기온도 예년보다 높았는데요. 오동도의 동백은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고 봄비를 기다린 농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한겨울 웅크리고 있던 붉은 동백에 봄비가 송알송알 맺혔습니다. 붉은 우산을 쓴 관광객도 성큼 다가온 오동도의 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비가 와서 좀 아쉽기는 한데 가장 많은 동백을 본 것 같아요. 오동도의 동백꽃은 3분의 1가량 개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이번 달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온화한 날씨와 시원한 비는 아이들의 마음도 설레이게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산책도 나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상쾌해요. 여수 돌산에선 봄이 다가오면 가을에 파종했던 갓을 수확합니다. 그러나 올해 겨울은 유독 추워 갓뿌리가 고사하는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꽁꽁한 대지를 녹여준 고마운 단비에 농민의 시름도 잊혀집니다. 저희들이 어제 이제 이 갓이고 마늘이고 다 비료를 해놨어요. 근데 좋은 비가 왔어요. 비 양도 적당하고. 이번 봄비는 목요일까지 전남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날씨도 한낮 최고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곡성군 삼기면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향 40km 지점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살 장모 씨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3시간 가까이 사고 수습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불갑사 산지는 연실봉을 비롯해 부처바위 등 기암괴석과 조화된 산세 경관이 우수하고 참식나무 군락지도 포함하고 있어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며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갑사는 오랜 연혁을 간직한 천년 고찰로 그 명칭은 불교 사찰 중 으뜸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페라와 뮤지컬 공연장 등 전문 예술극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세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